카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많이 이제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봄이 오네요. 낮 온도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잠깐의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과 뜨거운 여름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때인데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긍정론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긍정론을 가지고 시장에 붙어 있으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시지 마시고 시장에 붙어서 지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 한 1년 지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발 하려면 4천 밑에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2천대에서는 너무 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5,000포인트에서는 너무 싸진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왔고요. 저렴한 주식과 비싼 주식이 섞여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고, 자, 27년도에 가보면 지금 좋다는 게 꼭 좋은지 여부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26년도 확정, 27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확정인 것 같으나 뒷단에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주식들이 지난 고점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다 쓰레기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욕하는 얘기가 될 거라서 지금은 귀가 열렸을 테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떨어져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가 열렸을 테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지금 최고의 시점을 구가하고 있으나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관련된 그 문제가 있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모펀드가 이번에 문제가 생긴 쪽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외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과열이 좀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없다 보니까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과열이 일어났고, 조금 이따 아주 재미난 뉴스를 하나, 국내 어제 있었던 뉴스인데 잘 안 알려진 뉴스, 요거를 들어보시면 미국에서 왜 소프트웨어 과열이 나타났는지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가장 거대한 AI 기업인 오픈 AI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톡톡톡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픈 AI의 엄청난 트래픽을 감안해 봤을 때 오픈 AI가 상장하는 데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상장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업체라는 것은 앞단에서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었을 때 가장 좋은데요. 지금 군비 경쟁은 지금 가열되고 있으나 만약에 오픈 AI라는 거대 회사가 휘청거리게 될 때 그러고 나서도 군비 경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자들은 군비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업체들이 그동안 설비 증설을 안 한 것이 맞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에서 보면 메모리 업체들의 그 설비 증설을 안 한 게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번 이익은 역대급 이익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난다고 이 이익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어떤 측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하나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됐나요? 자,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되나요? 네, 같은 물건입니다. 이 기점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전사분 외에 다른 일반인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환호할 것이고 떨어지면 공포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딱 좋은 시점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오늘 장 한마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미국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 자, 어제 이 아시아권만 되게 얻어맞아서 특별히 한국, 중국, 대만 크게 얻어맞았는데요. 그 얻어맞은 이유는 유가에 있었죠. WTI 유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전쟁 일어나기 전보다 높은 가격인 80대 후반, 거의 90달러 근처입니다. 자, 그런데 12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저 120달러를 누가 맞았다? 어제 장중에 한국, 중국, 대만 시장이 얻어맞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매우 안 좋았다. 자, 그런데 지금 다 빠졌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시아에서 걱정하던 그 흐름을 장 초반에만 반영을 하고 바로 마사지 해줬죠. 장 초반 시작돼서 하락 시작하자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트럼프의 발언이 오전 중후에, 오후도 아니야, 오전이야. 장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CBS와 뉴욕 포스트 등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전달되었습니다. CBS에서부터 전달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거의 마무리됐다.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 그들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고 공군도 없다. 당초 내가 예상한 4에서 5주 일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쏠 것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귀여운 짓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재 선박들이 통행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건 뻥이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닙니다. 뭐 한두 대 뭐 같이 호위선과 함께 움직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안 돌아다녀요. 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도 매우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핵심은 우리 주식 보는 사람들은 자꾸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고요. 확실하게 문제가 나왔죠. 자, 어디서요? 네, 채권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채권시장 살펴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 자, 저 꼭대기가 얼마? 4.23이야. 4.23. 금리가 오르네요.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금리가 또 올랐어. 어제 갭상 했거든. 갭상에서 4.23까지 갔어요. 바로 꼬랑지 내리죠.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도 영향이 큽니다만은 채권시장이 더 커요. 항상 느끼시면 채권시장 훨씬 큽니다. 자, 채권시장 저렇게 금리 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반영되면 물 건너가죠. 중간선거 물 건너갑니다. 금리 인하 물 건너가죠. 워시군 누구건 나와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자, 저기에 압박을 받아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가 안정이 된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7개국이 전략 비축류 방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7의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와 화상회의 직후 성명을 냈는데요. 에너지 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 비축류 방출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IAEA 국제 에너지 기구는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2억 배럴 뭐 등등등 이렇게 각국이 갖고 있는 게 어마무시한 비축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올랐죠? 미국 시장 전반적인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당분간도 AI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뭐 급등세, AMD, 인텔도 급등세를 보여줬고 며칠간 약세를 보여주었던 장비주인 KLA, 어플라이드 등등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구글도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이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금융 쪽에서는 사모펀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블랙록, 블랙스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은 반등을 했는데 다른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르고 내리게 조금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테이블 다 보죠. 자, 원자재 가격. 자, 원자재 가격은 정확하게 어제 이제 장중에 막 120달러 가서 그런데 그 전에 9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비해서 살짝 빠졌어요. 살짝. 자, 브렌트도 살짝 빠졌고
천연가스도 조금 살짝 빠졌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그, 그 일반적인 그 원유 가격도 있지만 가솔린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금값 잠깐 숨고르기 했고요. 그다음에 은값은 소폭 올랐고 그립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저기 휘발유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난리가 났죠. 자, 요렇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끝난다. 그냥 인플레이션 그냥 치고 가는 건데 그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인플레이션 터지면 그 딱 저거죠. 코로나 때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막 튀어가지고 제어가 안 되면 코로나 때하고 똑같은 상황들로 임기 종료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중간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그거는 못 견디겠죠. 자, 금리 테이블도 한번 볼게요. 10년물 금리 테이블에서 뭐 여실히 보여졌습니다만 10년물 금리가 4.2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아까 그 많이 10bp 정도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쭉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네, 그리고 단기물은 뭐 제자리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1번 금리는 그냥 계속 고공행진 상황에서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외환동향 보죠. 달러도 소폭 강세가 아니고 약세. 소폭 약세. 그래서 다른 통화들이 강세고요. 지금 시간 원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입니다. 1484원에서 63원이니까 무려 20원이잖아요. 굉장히 큰 폭. 그래서 940원 하던 100엔당 원화 가격이 100엔당 928원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됐죠.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끝났어? 그럼 끝났냐고. 누가 끝내는데? 트럼프가 끝내? 트럼프가 시작했으니까 이거죠. 너 일로 와봐. 가. 끝. 끝났어요?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 좀 작은 애야. 좀 힘도 없어. 너 일로 와봐. 박살을 내놓고 됐어. 끝났으니까 가. 자, 이러면 이제 두 가지죠. 여기서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가 겁쟁이고 힘이 너무 없어. 또 맞을 게 너무 무서워. 그럼 안 덤비겠죠. 그러면 안 덤빌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정신력이 강해. 이런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싸움이 끝나나요? 그럼 싸움이 안 끝나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미국이 시작했지만 지금 다들 안심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트럼프 저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아이고 우리 럼프 형 아이고 네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는데 끝내는 건 미국이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얻어맞은 애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끝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차남 하메이니가 그 수장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혁명이 다 뒤집힌 상황입니다. 세속 군주제를 끊기 위한 이슬람 혁명이 정면에서 깨진 사건이에요.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세습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란이. 야, 이란이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어쨌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남 하메이니가 완전한 실용가든가 아니면 사익 추구형 인간이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싸운다고 더 나아질 건 별로 없죠. 더 나아질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해줘. 미안합니다. 국민들한테 화가 많이 나겠지만 우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용가가 되던가. 근데 실용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쉽진 않죠. 그러다 어쨌든 실용가가 되던가 아니면 사익 추구형이야. 국민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이제 왕자의 자리에 섰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자, 요쯤에서 끝내자. 혹시나 내 자리가 위태롭거나 내가 암살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전쟁은 끝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반면 이 사람은 혹시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간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러면 안 끝나겠죠.
꽤나 긴 시간을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양일까? 강경파라 그러고 이란 수비대가 옹립을 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개인 재산도 꽤 많다. 그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 됐고 아마 집안의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아니면 이 나라 이름으로 되어 있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밀어붙였어?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막 쐈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주변 중동 국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때 또 쐈어. 그쵸? 그러면 그것까지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긋나긋하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와 그래 죽자 한번 뭐 이런 분위기 약간 있죠. 그런 사람이 그런 집단이 옥립한 사람이면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각국이 모여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유가 떨어뜨리려고. 굳이? 금방 전쟁이 끝날 거면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끝나겠지. 라고 끝날 수 있죠. 그럼 뭐 금방 풀이 죽겠지. 근데 매우 기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문제죠. 요거 좀 문제인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종교성이 투철해. 그래서 이거는 이교도들과의 싸움이야. 이거는 지하드야. 성전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면 이맘을 죽였어. 이건 우리의 종교 정신에 대한 훼손이야. 자,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이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래가지고 덤비면 안 끝나겠죠. 자, 이러면 안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전면전은 안 되니까 괴롭히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그 다음에 아주 느리게 그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거 전쟁 안 끝나는구나. 그럼 유가 안 떨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과연 무엇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있죠. 한국인들은 지금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 중에 후자가 더 마음에 땡길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니까 나쁜 시나리오 흡입이 잘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오늘 장이 만약에 크게 반등하고 나서 장이 끝나면 이 나쁜 시나리오가 받아 안 들어주고 좋은 시나리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갈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세계에 뛰어들어서 만들어진 철학 개념이 뭐냐면 인간은 시간 내 존재잖아요. 시간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게 인간. 그래서 이거 하이데거가 시간 내에 서 있는 주체적 존재라고 해서 시간 내 현존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저 내일 철학자 만나가지고 철학 대담합니다. 언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현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변형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투자 세계에 계속 있어 보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잠정적이다. 잠정적이고 인간은 선형적으로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고 잠정적으로 존재 인식이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딜레즈가 말했던 철학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깨달은 이것들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침부터 철학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네. 좋으면 긍정적으로 바뀔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계속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기질 영향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란은 동의하지 아직 않았다는 것은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쨌든 유가가 떨어졌으니 한국은 이미 어제까지의 반응이 말도 안 되게 과했어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세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과했으니까 이 과한 부분은 되돌릴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 눈을 뺏은 더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이세돌 구단이 10년 만에 제2 알파고와 바둑을 떴어요. 바둑을 떴는데 어떻게 됐느냐?
10분 만에 돌 던졌어. 10분 만에 못해. 패배. 이렇게 했습니다. 뭐지?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알파고도 옛날에보다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빨리 졌겠네라고 생각이 뜨는데 그거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인데 이넨스 스타트업인 AIOS 스타트업인 이넨스와의 대국인데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말로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은 이렇게 둬야 돼라고 AI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AI가 그것을 듣고 바둑 관련된 모든 것을 쫙 15분 동안 섭렵을 합니다. 섭렵을 해서 이제 시작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둑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웹 리서치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엔진을 끌어들여서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바둑판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둑을 바로 이세돌 구단하고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더니 이세돌 구단이 졌어. 무슨 말이냐면 약 15분 만에 만든 AI로 만든 바둑 프로그램과의 바둑 대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졌어. 야, 이거네요. 놀랍죠?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인간의 창의성이 AI와 잘 더불어서 가면 좋아질 것이다, 이 발언을 하십니다. 이세돌 구단께서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가장 현장화된 세상이 어디냐면 바둑입니다. 우리 신진서 구단, 몇 년째 중국을 누르는, 그래서 세계 바둑 1위를 만들어주는 신진서 구단은 무엇하고 공부한다? AI 바둑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AI 바둑을 선생, 스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고도화됐고 신진서 바둑이 AI 바둑과 전 세계 인간 바둑 중에 가장 근사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 자리를 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앞으로 애들 교육시킬 때 AI 잘 쓰는 애들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말하는 걸 이해할 정도의 이해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고, AI한테 더 어려운 질문을 꺼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져야만 훌륭한 AI 기사가 된다는 거죠. 훌륭한 AI 기사가 되어야 다음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과 의사 같은 분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죠? 오늘 갑자기 옷을 보니까 마지막 끝단에 재봉질로 쭉 해서 쭉 갔는데 끝단에 여력이 좀 남은 거야. 저는 이제 명품의 차이를 마지막 끝 처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됐어. 자, 이건 기계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못하겠다. 요 실밥 정리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된다. 이거 기계가 거의 할 수가 없겠다. 뭐 지지면 되지, 지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기계가 이거 못하겠네. 이건 사람이 해야 되겠네. 마지막 디테일 단에서의 사람과 그 다음에 그 AI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앞으로 최고로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시험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두뇌 훈련상으로는 좋겠죠. 두뇌 훈련상으로는 좋은데 이제는 되게 통합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고 독서 엄청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가 더 재밌었고, AI가 과열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과열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 미래에 필수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세돌 구단의 10분 패배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AI 방향성은 폰 노이만 방식에 의해서 물량 때려박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때려박아서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 게 지금의 AI고, 그리고 많은 물량을 때려박아서 추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물량 싸움이고, 당분간 이 물량 싸움이 어떤 회사들이 좌초돼서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한국의 하드웨어 업체, 전 세계의 하드웨어 업체 TSMC,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이 꽤나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영원히 비싼 가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은 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공급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 공급이 공급되는 27년 후반 전까지는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장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